오늘도 평화로운 윌리엄경의 영지는 즐거운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메이데이는 땅의 비옥함을 축하하는 행사이죠. 이날은 다산과 생명의 재생을 축하하는 관습이었으며 그 시작은 기독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인 로마와 켈트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관습에는 꽃과 리본을 패턴으로 엮어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통나무 기둥을 세우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춤을 추는 것을 메이플 댄스라고 불렀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후대에 이르게 되면서 5월째는 많은 유럽 문화권에서 대표적인 봄 명절이 되었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며 미인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죠. 메이킨이라고 불렸던 5월제의 여왕을 선발하는 미인 대회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도 매년 선발을 했었는데 바로 이 축제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불의의 대참사가 발생한 윌리엄 경의 영지에는 불행하게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150명 남짓되는 인구를 가진 작은 영지는 자원과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의료 인프라나 전문 의료인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까닭이었지요. 때문에 윌리엄 경은 영주에게 의사의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본건의 의무 중에는 자신의 가신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 또한 존재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영주의 입장에서는 가신 사이에 유대와 충성심의 강화의 목적도 있으며 더불어 자신의 부와 관대함을 과시할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병사 300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영지를 가진 강력한 영주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명의 기능인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파견을 보내고도 남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영주는 자신이 자랑하는 전속 주치의였던 프랑스인 의사 피에르 듀부아와 이발사 휴고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불화를 겪기는 하였지만 영국 귀족 가문의 프랑스인 의사가 고용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까지는 아니었지요. 게다가 13세기 당대의 프랑스 의학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파리 대학교는 중세 유럽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면서 의학 교육 또한 선두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사체 액설과 의료 윤리에 초점을 맞춘 히포크라테스, 갈렌과 같은 작가의 고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지만 대부분은 이론적이었으며 고대 문헌 읽기를 기반으로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점성술과 미신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중세의 의사들은 점성술을 통하여 질병의 원인과 치료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내릴 때 환자의 출생 별자리를 참조하였는데 이를 현대로 치환을 해보자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혈액형이나 MBTI 검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의학이 과학적 방법론보다는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대학 교육의 과정들은 엄격한 시험을 통하여 의학자로서의 그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의 의사의 책임과 주 업무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으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엘리트이자 상위 지위를 누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째서 뜬금없이 이발사가 등장하는지 지적을 하시는 날카로운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술 전 청결을 위하여 환부에 왁싱이라도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당시의 외과 수술은 이발사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지식과 도구들로 환자를 치료하였지요. 당시의 이발사이자 외과의사였던 이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조건과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세시대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의사와 외과의사는 철저히 구분이 되었으며 13세기의 기준으로 볼 때 의과 대학은 점차적으로 생겨나는 추세였지만 직접 실습을 시행하는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제 제도를 통하여 경험이 많은 이발사의 밑에서 의술을 배웠었는데 이미 손재주와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데 능숙했던 이발사들은 사열이나 농양절개 또는 절단과 같은 수술을 수행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의사에 비해 그 접근성과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 대중들에게는 실용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필수적인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자라기보다는 장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수술이나 사열과 같은 직접 치료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하였으나 그 권위는 의사보다 덜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죠. 이들은 의사들보다 낮은 지위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으나 그들의 실용적인 기술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던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습니다. 이 환자는 혼란과 현기증 그리고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뇌진탕의 증상이지요. 듀부아는 나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적인 사열을 처방하였습니다. 사열이란 피를 빼는 것인데 이는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액설에 기반한 의료 행위였으며 특히 이 당시의 의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몸은 혈액, 점액, 황담액, 흑담액의 4가지 체액이 기본 성분이므로
이 체액들이 각자 균형을 이뤄야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때문에 이 치료법이라는 것은 과도한 체액을 빼서 다른 액체들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거나 덩어리나 날붙이를 이용하여 피를 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만약 이 환자에게 과도한 사혈을 시행했다간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지고 뇌진탕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만성 두통과 인지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발에 심한 멍과 붓기로 인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뒤부하는 역시나 체액의 균형을 위해 광범위한 사혈을 처방합니다. 사실 과도한 출혈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액증후군이 발생하여 괴사와 잠재적인 절단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었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냉찜질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얼음이 귀했으므로 차라리 부상당한 사지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리거나 차라리 가만히 휴식을 하는 것이 더 완벽한 치료였으며 사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겨버린 긴급 환자인 이 마을 주민은 현재 경골이 복합 골절이 되어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 심한 통증과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뒤부하는 감염의 위험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궤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환자는 절단으로 인하여 상당한 혈액 손실과 쇼크를 경험하고 오히려 수술 이후 감염 위험이 더 높아 폐혈증이나 폐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조치였습니다. 이발사 휴고는 자신이 경험했던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뼈를 재조정하고 나무 부목과 깨끗한 리넨 옷감을 사용하여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와인으로 닦고 붕대를 감았지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늘과 꿀로 만든 스포제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소량의 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마늘과 꿀의 살균 효과는 감염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여전히 골수염의 위험이 있었지만 아마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면 다리를 구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부하는 잠시 혼자 남겨져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살아왔으며 비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대는 물론이며 후대까지 유럽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던 파리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하게 수료하였지만 오늘 이발사 휴고의 실력을 보고 깊은 회의감과 절망에 빠져있는 중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던 그는 복잡한 체액 이론을 포함한 고귀한 진단 기술과 점성술을 배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인을 행하기 위한 진정한 의술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그들이 마을을 막 떠나려고 할 때 마을 가장자리에 다 쓰러져가는 작고 낡은 오두막에서 한눈에 봐도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진 한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겨우 10살이 된 두 아이는 한눈에 봐도 창백했고 눈은 고열로 흐릿하였으며 안색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했습니다. 또한 복부에는 약간의 부종이 있던 것을 발견했지요. 사실 중세의 의과대학은 내과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뒤부하가 배웠던 의학은 비록 사체액설이나 갈레노스의 고전이라는 명확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하였지만 약초학과 예방의학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은 그 당시로서는 환자 치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외과는 따로 존재하지를 않아서 이발사가 겸업을 하다가 후대에 들어서야 의사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죠. 뒤부하는 즉시 진단을 내렸습니다. 원인은 영양실조. 적절한 고단백 위주의 식단이 그의 처방이었습니다. 피에르 뒤부하와 이발사 휴고. 그들은 최고의 의사였습니다.